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문제풀이 마지막 시간이죠. 자, 우리 문제집은 주 문제가 많은데 중복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해진 문제만 반복해 보시면 되겠고 다른 문제 굳이 볼 필요 없다 그랬죠. 혹시 문제가 부족하다면 기출 문제를 보는 게 낫습니다. 기출 문제집 다 사셨죠? 혹시 안 사셨다면 여기서 자료 무료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와 같이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9, 10월 달부터 동형 모의고사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좋아요, 안 좋아요? 모의고사? 별로 안 좋죠? 그럽니까? 왜냐하면 제가 출제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만약에 A라는 교수님이 출제하죠. 그 교수님의 강의 들은 분은 점수가 좋고 안 들은 분은 점수가 낮습니다. 만약에 제가 모의고사 내잖아요. 여러분은 점수가 보통 10점, 15점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시험 어떨까요? 실제 시험은? 실제 시험을 잘 보려면 모의고사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가 낸 그 기출 문제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9, 10월 동형 모의고사에서는 그 다른 민법 시험 있죠. 우리 이미 뭐 간평, 변리사, 공인노무사, 주택관리사 다 봤거든요. 그런 기출 문제, 타시험 기출 문제 위주로 구성할 겁니다. 이렇게 대학 교수가 낸 문제를 자주 보셔야 이번 시험 합격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그 시간 체크하고 점검하는 거지 크게 의미를 두지 마세요. 누가 냈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 실제 시험에 강하게 해서 이제 9, 10월 그 동형 모의고사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3자를 이해한 계약부터 임대차까지 하겠습니다. 민특법은 1교 제일 첫 시간에 있었죠. 7월 첫째 주에 했습니다. 오늘은 제3자를 이해한 계약부터 임대차까지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실명이 나오는 거죠. 갑부동산을 을과 3억의 매매계약 체결 하면 갑이 요청했죠. 제가 소유권 넘겨드리면 매매대금은 제3자 병에게 주세요라고 요청하니까 을이 알았다고 승낙했습니다. 갑이 요약자고 을이 낙약자,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누가 병에게 3억을 지급해야 됩니까? 을이죠. 을이 채무자, 갑이 채권자, 병이 제3자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갑과 을이 병을 위한 계약 당사자죠. 이걸 기본관계, 기본이라 보랍니다. 보상관계. 한편 갑과 병도 뭔가 있겠죠. 이들 관계가 대가관계입니다. 그럼 기본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자체가 되는데 대가관계는 기본계약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병이 3억을 받으려면 3억 받겠다라고 수의사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하면 병이 을에게 3억 받을 권리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후 갑과 을은 합의로서 이 계약을 뭐 2억으로 깎는다든가 기타 등등 변경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합의로 못하는 거죠. 따라서 잘 보세요. 합의해제할 수 없어요. 근데 합의로 못하는 거지 자기들 간의 고유한 권리 뭐 법에서 인정한 취소권이나 해제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해제는 단독행위, 법정해제입니다. 아까 합의 해제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계약 체결을 할 때 갑이 사기강박했다면 을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을이 채무를 행하면 갑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서 인정한 법정 권리, 취소권, 해제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짜고 합의로서 변경 소멸할 수 없습니다. 다음 계약을 갑과 을이 했죠. 그러니까 해제 취소도 갑과 을이 자유롭게 합니다. 병 동의 필요 없어요. 병은 당연히 해제 못하게 합니다. 해제하면 병이 돈 못 받거든요. 그래서 병 동의 없이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병이 돈 받을까 말까 고민합니다. 수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을이 병에게 돈 받을래라고 채고할 수 있고 그래도 답이 없네요. 그럼 민법의 모든 채고는 이게 물어본 거죠. 답이 없으면 그대로 있겠다. 아직 병 돈 안 받았죠? 그럼 수익을 거절로 봅니다. 이런 법조문 잘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데, 자, 이 기본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입니다. 근데 대가관계는 빨강색과 겹친 적 없죠. 따라서 대가관계 무효 취소는 기본관계에 어떤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게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이 약속은 지켜야 돼요. 따라서 이게 무효가 되면 갑도 소유권 넘겨야 되고 을도 돈 줘야 됩니다. 이게 무효니까 내가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돈 줘야 된다. 한편
을은 여기 빨강색 기본관계에 생긴 사유로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무효 취소가 되면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병이 돈 내놔라고 이행 청구하면 을이 이럽니다. 내가 돈 안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동시행항이니까 갑이 소유권 넘기지 않으면 아직은 돈 못 주라고 동시항변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하세요. 자, 그래서 542조에서 채무자가 낙약자 을이죠. 낙약자 을은 539조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 여기에 의한 항변으로 여기죠. 이 빨강색 제3자를 위한 계약 항변으로 계약 이익 받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쪽 대항할 수 있답니다. 한편 자, 즉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 사유 가로 열고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무효 취소가 됐죠? 그럼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행 항변 등으로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습니다. 자, 이게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약속을 다 지키라 했죠? 그래서 병을 돈 줘야 된다. 그래서 반면 낙약자 을은 요약자합과 수익자 병 사유 법률과 기한 항변으로 즉 파란색으로 수익자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돈 줘야 되고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 요약자합도 대가관계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갑이 기본관계에서 낙약자 을에게 부담한 채무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이 결국 이게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약속 지키란 말입니다. 을 돈 줘야 돼요. 을 대항할 수 없다. 요약자 갑도 소유권 넘겨야 됩니다. 갑도 자기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즘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제3자의 지위인데, 자, 제목을 잘 보세요. 제목에서 계약을 누가 했죠? 갑과 을이 했죠. 그럼 병은 계약 당사자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 아니니까 병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어요. 해지 취소 누가 한다 했죠? 갑과 을이 하는 거죠. 병은 해지 취소 못합니다. 따라서 그 효과로서 해지 효과인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고 원상회복 의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 취소할 수 없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그림. 자, 이제 우리 병에게 3억 지급했어요. 이렇게 첫 번째 3억 지급했다. 그러고 났는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을은 3억을 다시 돌려받아야겠죠. 근데 그 병은 3억을 다시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에게 달라는 거 아닙니다. 병 없어요. 누구에게 달라죠? 갑에게 3억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계약도 갑, 원상회복도 갑이에요. 병은 3억을 받았지만 그 받은 3억을 반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을은 누구에게 3억을 청구한다? 계약도 갑, 원상회복도 갑입니다. 두 가지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자, 제3자가 수익을 사실했다면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우리 돈을 줘야 되죠. 을이 안 주면 채무불이행. 그럼 채무불이행이면 계약 해지 못한다 했죠. 해지는 갑이 합니다. 대신 을은 3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 3억을 못 받게 되니까 손해가 생기면 을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뭘 못한다? 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 계약이 없어지면 병도 없어지는 거죠. 병은 계약 당사자 아니지만 이 계약 속에 포함된 자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찢어버리면 병도 쓰레기통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수익자 병은 민법 전체에서 제3자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통착 사강 선의 3자 보호 안 되고 해지의 3자도 보호 안 된다. 민법 전체에서 보호된 3자 아닙니다. 그래서 제3자 하면 제목 보시는 것 같이 당사자니까 해지 취소 무대 효과 없다. 돈 달라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전체에서 3자 보호 안 된다고 일이 쭉 읽어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집은 330페이지죠. 자, 문제집 330페이지. 자, 49번 보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상대방은 요약자가 아니죠. 아까 누가 돈 주는 거죠? 채무자 을이 병에게 돈 주니까 낙약자 을입니다. 요약자 틀렸어요. 2번 수익의사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갑과 을이 했죠. 병은 계약 당시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니까 수익의 삽시는 계약 요건이 아닙니다. 3번 낙약자는 자 가로쳐봐요. 요약자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가로. 그 가로는 여기 파란색입니까? 빨강색입니까? 요약자와니까 빨강색이죠. 그럼 대항할 수 있답니다. 빨강색이에요. 그 다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틀렸죠. 대항할 수 있다. 4번 수익자는 계약 해지 시 보호되는 548조 단서의 제3자 동그라미. 여기 민법 전체에서 제3자 보호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번이 정답이네요. 자, 4번이 답이고 5번 수익의 삽시함으로써 제3자 권리가 생긴 후에도 요약자 갑과 낙약자의 합의 동그라미. 합의로 수익자 권리를 변경하거나 감히 갈 수 없다죠. 여기 합의로서 계약을 변경,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오른쪽 51번 오세요. 51번 제3자를 위한 계약 틀린 겁니다. 자, 유사하죠? 1번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삽시 상대방은 낙약자 을입니다. 을. 2번 낙약자는 자 가로쳐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가로. 그럼 빨강색이죠? 그럼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틀렸죠. 정답이 2번이고 3번 낙약자 을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가로칩니다. 수익자 동의 없이 가로 맞았어요. 여기 병 동의 없이 계약을 갑과 을이 했으니까 취소 해제도 갑과 을이 알아서 합니다. 병 동의 필요 없어요. 병 동의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4번 수익자는 제일 끝에 원상회복 조언권 없어요. 5번 수익자는 제일 끝에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죠? 자, 원상회복 없다.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저 52번 옳은 거죠? 자, 1번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틀렸죠? 있을 필요 없죠? 여기 계약은 갑과 을이 하니까 병은 현존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생기면 되는 겁니다. 2번 요약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주어가 제3자는 제일 끝에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없다. 3번 낙약자는 자 가로쳐요. 요약자의 계약에 기한 동시행 항변으로 가로. 그럼 가로가 여기죠? 요약자와니까 빨강색이죠? 그럼 대항할 수 있다. 그 뒤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틀렸죠? 있다. 4번 제3자 수익의 삽입 시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 자 합의에 동원함쳐요. 합의로 제3자 권리 변경할 수 없다 맞았죠? 변경 X에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낙약자가 상당액을 정해서 제3자에게 수익료 확답을 최고화했음에도 그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제3자가 그 다음 수익의 삽입이 틀렸죠? 여기 수익을 거절로 본다. 거절이 빠졌습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다음 이하 문제 이제 다 겹칩니다. 다 겹쳐요. 자, 54번 오세요. 다 겹치니까 이제 틀린 겁니다. 1번 수익자는 병이죠. 계약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조언권 없습니다. 2번 수익을 삽시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있죠. 3번 낙약자는 다시 가로쳐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가로. 그럼 빨강색이죠? 요약자와 빨강색. 그럼 병한테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근데 뒤에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틀렸죠. 정답이 3번이고. 자, 4번은 X. 4번 몰라도 됩니다. 우리 시험 한 번 남았는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X. 5번 계약 당사자 자 을이 제3자 병에 대해 가진 채권에 관해서 동그라미 쳐요. 채무를 면제 동그라미. 면제한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 우리 3억을 주기로 했죠. 우리 3억을 주기로 했는데 예전에 우리 병에게 3억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그럼 3억 받을 채권이 있는데 돈 갚지 마 그래요. 돈 갚지 마라고 채무를 면제하면 3억을 벌죠. 그러면 3억을 주는 거나 3억을 갚지 마 똑같죠. 병은 다 3억을 벌잖아요. 그래서 이 채무를 면제한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5번 사례입니다. 55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우리 갑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행이죠. 병에게 지급하기를 약정하였고 병은 을에게 수익을 삽시하였다. 틀린 겁니다. 뭐 문제 사례랑 똑같습니다. 읽거나 말은 똑같아요. 1번 을의 채무별 이행으로 주어가 병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해지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2번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 동그라미 취소된 경우 그럼 병 제3자부 안 되죠? 여기입니다. 병은 제3자부 안 돼요. 비통착사강 등등 부호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병의 급부 청구권 즉 돈 받을 권리도 소멸한다가 맞았죠. 보호되지 않으니까 소멸한다. 3번 자 가로 쳐봐요. 가로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가로 그럼 자 그 가로는 파란색이에요? 빨강색이에요? 갑과 을 빨강색이죠. 그럼 보세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안 넘기죠. 그럼 을도 돈 안 주는 거죠. 갑이 소유권 안 넘기면 돈 못 주라고 동시행면 할 수 있다. 빨강색. 그럼 그 뒤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가 틀렸죠. 돈 못 주라고 거절할 수 있다. 정답이 3번입니다. 4번 병이 수익을 삽시한 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의 합의 동그라미 합의의 병 권리 소멸시키려 없습니다. 5번 병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그럼 여기죠. 자 이렇게 여기입니다. 병이 수령했죠. 그 뒤에 계약이 없어지면 원상의 부금 후 부당이득은 없다는 겁니다. 다시 5번 병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 동그라미 맞죠? 무효 뻔합니다.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병은 그 받은 3억을 반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을은 갑에게 청구한다 그랬죠? 정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56번 50 문제 똑같습니다. 자 옳지 못한 거 틀린 겁니다. 1번 을은 자 가로쳐요.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가로 그럼 이쪽이죠? 갑의 병에 대한 항변 파란색이죠. 그럼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그러니까 바로 1번이 정답이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시험에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자 이번에서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이 수익을 삽입한 후에도 그 다음 주어가 갑이죠. 그럼 갑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맞았죠? 해지는 갑이 한다 그랬죠? 병이 못합니다. 그래서 2번 맞았고 자 3번 병이 수익을 삽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권을 확정 취득하는 거죠. 4번 을이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병에게 수익력 확답을 청구했으나 그 기간에 확답 받지 못하면 병이 수익을 거절 동그라미 이거 맞습니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5번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시작 해지 동그라미 해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죠. 왜냐하면 병은 그 받은 3억을 반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이미 나왔습니다. 자, 책을 넘겨보세요. 뭐 다 똑같으니까 여러 개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넘기면 60번 보세요. 60번. 갑이 요약자죠. 을이 낙약자. 병을 제3자. 그러니까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습니다. 자, 틀린 겁니까? 1번. 갑은 가로칩니다. 자, 가로. 대가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가로. 그럼 여기죠. 그럼 병한테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 주어가 갑이니까 여기는 죄송합니다. 이 갑도 대가관계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채무인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약속 지켜야 된다. 다시 1번 갑은 대가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개봉관계에서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행을 거부할 수 없다. 맞았죠? 이행해야 된다. 2번 아주 이제 징합니다. 징해 주겠어요.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 을은 병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병을 상대로 부당히 대판한 청구할 수 없다 그랬고 3번 병이 수익을 삽시한 후 갑의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병은 을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동그라미 쳐요. 손해배상 청구 동그라미 할 수 있죠? 병은 해지 못하지만 을이 돈 안 주면 손해배상은 여기 청구할 수 있다.
4번 갑과 을 간의 계약이 갑이 착오로 취소된 경우 자 병은 착오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범위에 속한다 틀렸죠. 민법 전체에서 제3자 보호 안 되거든요. 예, 답이 4번입니다. 자 5번 가로쳐 보세요.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괄호 그럼 갑이 누구에게 이전하지 않은 거죠? 을에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럼 이쪽이네요. 빨강색. 갑이 을에게 소유권 넘기지 않죠. 그럼 대항할 수 있다. 빨강색이니까. 그 뒤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4번이었죠. 자 61번 장려 문제네요. 문제 똑같아요. 자 옳은 거네요. 옳은 거. 1번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자 합의의 동그라미 합의 해지할 수 없다요. 아까 했습니다. 이 해지는 단독행위, 취소도 단독행위입니다. 네, 이렇게 합의 해지할 수 없어요. 합의 해지할 수는 없다. 합의 해지는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을이 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주가 병이네요. 병은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3번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 의유로 계약 해지하면 병은 을에 대해서 동그라미 쳐요. 손해배상 동그라미 아까 이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병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답이 3번이네요. 4번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누구에게 지체했죠? 을에게 지체했죠. 그럼 또 이쪽 빨강색이네요. 갑과 을이 뭐 지체한 거죠? 그럼 대항할 수 있다. 그 뒤에 을은 병에 대한 대급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죠. 갑이 소유권 안 넘기면 나도 돈 못 줘라고 거절할 수 있다. 5번 을이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을이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없다. 병은 왜 그래요? 병은 반환 의무가 없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다 겹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 문제를 거의 다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지문이 한 8개 내로 한정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자, 이제 해제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칠판으로 오세요. 자,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할 권한이 있어야겠죠. 그럼 먼저 그냥 해제가 일방적 해제, 단독행위 형성권이고 한편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요, 아까. 해제는 단독행위, 합의 해제는 계약으로 했잖아요. 자, 그럼 일방적 해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가 있는데 약정 해제란 해제 사유를 약속으로 정해둔 것이고 법정 해제는 해제 사유를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정해 있어요. 이행지차 이행불능 있죠? 그럼 약정 해제는 해제 사유가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한 약정 사유가 발생하면 자유롭게 해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토지를 우리 매수하는데 매매하면서 이랬어요. 여기 나중에 토지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으면 해지하자고 이미 약정이 났어요. 그리고 매매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허가가 안 나와요. 그럼 갑이 해제를 원치 않더라도 을이 해제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약정 해제도 단독행위, 약정 해제도 단독행위 형성권입니다. 다음 채무불이행은 법정 해제고 이행지체는 채고를 해야 되죠. 이행불능은 채고 없이. 다음 합의 해제는 법이 없지만 너무나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자, 어제는 둘이 좋아서 매매했거든요. 어제는 둘이 좋아서. 둘 다 밤새 후회했어요. 갑이 오늘 아침에 전화했습니다. 우리 어제 한 계약 없앨까요? 라고 청약해요. 을도 오케이, 그래 없앱시다. 승낙하면. 법이 없지만 어제 했던 계약을 합의로 청약과 승낙 합치로 없앨 수 있죠. 이게 합의 해제, 해제 계약입니다. 여기는 뭐든지 특약, 약정 합의에 따라요. 뭐든지 특약 합의에 따릅니다. 이때 특약할 때 이자라든가 손해배상 특약 없다면 나중에 다른 소리 못합니다. 이때 이자 특약 안 하면 이자 줄 의무 없다. 손해배상 특약 안 하면 손해배상 의무 없다. 이게 지금까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합의해제는 뭐든지 합의 특약에 따르기 때문에 법정해제 법규정이 이쪽에 적용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무조건 뭐에 따른다? 합의 특약에 따른다. 단 우리 판례가 법정해제에 해제의 3자 보호 있거든요. 이 법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여기서 해제의 3자 보호 규정만 적용한다가 대부분 판례예요. 왜냐하면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을이 병한테 팔고 합의 해지하면 병의 보호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법규정 중에서 그 3자 보호규정만 여기 적용될 수 있다가 대부분 판례입니다. 해지를 공부할 때는 일단 이 첫 번째 세 가지 개념을 정확히 비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앞으로 그냥 해제는 다 법정 해제를 말해요. 다시 해제는 거의 대부분 법정 해제 말합니다. 약정은 앞에 약정 써줘요. 얘들은 앞뒤에 합의 계약 이름을 써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냥 해제는 다 채무불이행을 전제한 법정 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법정 해제 공부합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보세요 여기. 자, 해지와 해지가 있잖아요. 해지와 해지는 차이점이 하나입니다. 해제는 소고표가 있고 해지는 소고표 없죠. 그것 빼고 거의 똑같아요. 그것 빼고 거의 똑같다. 그래서 해지가 시험에 나오면 해제로 바꿔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합의해지 똑같아요. 특약 없다면 이자 손해배상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법정해제입니다. 그럼 법정의 이행지체에서는 자,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상대방은 상당액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행 지체할 때는 먼저 최고를 하고 해지하라 그랬죠. 그러나 단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최고를 유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갑부동산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면 갑은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고 을은 돈 줄 의무가 있는데 이것으로 동시행이잖아요. 근데 갑이 다짜고자 나 죽어도 소유권 못 넘겨라고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합니다. 나 죽어도 이행 못해 그래요. 배째래요. 그럼 우리는 곧바로 배째하겠죠. 여기 지금 최고 의미가 있나요? 이게 최고 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 없이 또 이행기가 아직 한 달 남았어요. 근데 한 달 기다려도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행기 전이라도 기다릴 필요 없이. 정년 정답. 그리고 자, 이게 원래 두 개가 동시행인데 갑이 소유권 안 넘긴다 그래요. 그러면 을은 돈 보유적 해지합니까? 그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을은 자기 채무 또는 반대 채무 이행 적용 없이 한마디로 즉시 해지할 수 있답니다. 똑같은 게 이행 불능이에요. 갑 소유 별장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에게 이행하기 전에 별장이 소실되는데 원래 소유권 의무와 돈 줄 의무가 동시행이죠. 근데 이제 별장 후발적 소실됐다. 왜 그런가 봤더니 채무자 갑 고유가실로 없어집니다. 이게 이행 불능이죠. 그럼 갑은 별장 죽어도 넘길 수 없죠. 그럼 을은 최고 없이 아직 이행기가 한 달 남았네요. 그럼 한 달 지나면 별장이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죠. 이행기 전이라도. 다음 우리 돈 보여주고 해지합니까? 그럴 필요 없죠. 자기 채무나 반대 채무 이행 적용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여기랑 똑같네. 아, 여기랑 똑같다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는 이쪽에서 시험이 나왔고 이쪽에서 보통 이쪽이 시험이 더 지금까지 많이 나왔어요. 이행 불능이. 작년에는 이쪽에서 시험이 나온 겁니다. 똑같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법에서는 자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최고하라 그랬죠. 다시 법에서는 상당 기간 정해서 최고하라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건에서 상당 기간을 일주일이라고 가정해요. 예. 일주일로 가정해 보세요. 근데 해지할 때, 최고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합니다. 또는 7일인데 3일밖에 정하지 않고 최고했다. 그럼 이 최고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웠습니다. 외워서요. 민법에서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 했죠. 외우세요. 민법에서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기간을 정하라 그랬더라도 정할 필요 없어요. 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유효입니다. 유효. 단 유효지만 7일 지나야 해지권이 생긴다. 7일 지나야 해지권이 생기는 겁니다. 외우세요.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 다음 불가분성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살아도 같이 죽어도 같이 즉 행사도 같이 소멸도 같이입니다. 그래서 547조 1항에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 여러 명인 경우에
해지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소급부 빼고 거의 똑같다.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즉 갑과 을이 공동 매도인이고 병가 매매에 있어요. 근데 이쪽에게 해지권이 있다면 갑이 해지한다고 해야 되고 을도 해지한다고 해야 됩니다. 이게 파란색 전원으로부터 해야 된다. 반면 병에게 해지권이 있다면 병도 갑에게 해지한다. 을에게도 이렇게 다 해야 돼. 이게 전원에 대해서 갑을에 대해서 해야 된다. 다음 소멸 이양 소멸. 자, 전화의 경우에 해지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해 소멸한 때 다른 당사자도 소멸한다. 자, 병에게 해제권이 있는데 병의 갑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그럼 을에 대한 해제권 살아있어요? 소멸해요? 소멸해야 불가분성. 같이 소멸하는 거죠. 이게 불가분성입니다. 그 다음에 해제효과는 자, 우리는 지금 법정 해제는 사유가 채무불이행입니다. 548조에서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 해지한 때 잘 보세요. 각 당사자죠. 잘못한 당사자가 아니라 둘 다 모두 둘 다입니다. 그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 앞에 선의가 없죠. 악의도 포함돼요. 선의가 없으니까 악의도 포함된다.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가 해제의 3자가 보호되는 겁니다. 이 항에서 전화의 경우에 반환을 금전에는 그 받은 날입니다. 해지한 날 X,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갑니다. 저기 예를 들어서 자 상대방이 채무를 행하죠. 그러면 이제 계약 해지하고 이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해지하면 소급비가 있죠. 행위실효 소급해서 계약이 실효가 되니까 자기 채무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근데 이행했다면 무효라면 부당이득 반환이 있는데 아까 해지에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요. 원상회복. 그러나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 선의가 없었으니까 아까 악의 3자도 보존된다 했습니다. 그럼 원상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약 부분 다 임의규정이라 원상회복을 특약하겠다면 그 특약에 따릅니다. 근데 특약하지 않았다면 자 금전을 반환할 자는 이자도 가산합니다. 그 다음 물건을 돌려줄 사람은 이자에 대응해서 사용이익 과실도 반환합니다. 그래서 특약 없다면 원상회복은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이 중도금만 줬거든요. 갑은 아직 잔금 안 받았는데 갑이 을을 신뢰하고 등기도 넘기고 점유까지 다 넘겨줬어요. 그러면서 잔금은 나중에 잘 주세요 그랬죠. 그럼 우리 나중에 잔금 줘야 안 줘요? 안 주니까 공부하죠. 뭐 주면 공부할 게 없죠. 안 줘서 채무불이해. 그래서 갑이 상당강 채고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럼 해지했는데 얘들은 지금 이행했잖아요. 갑도 이행했고 을도 이행했고 그럼 원상회복 해야겠죠. 자 그럼 갑은 중도금 반환합니다. 그때 중도금에 대한 이자 가산해요 안 해요? 갑은 중도금 줄 때 이자 줘요 안 줘요? 지금 누가 잘못했죠? 을이 잘못했죠. 그럼 갑 이자 줘요 안 줘요? 줘야 된다. 이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상회복은 잘잘못 따진 게 아닙니다. 아까 법조문에 각 당사자였죠. 둘 다 하는 겁니다. 잘못을 했든 안 했든 둘 다 이렇게 해요.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선의하기 불문하고 이게 받은 이익 전부를 다 반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은 여기 잘못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요. 잘못은 뭘로? 손해배상. 그러니까 원상회복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자는 잘못해주는 지연이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갑이 중도금 100억을 받다 100억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해제해요. 다시 100억을 받고 1년 후에 해제했다. 그럼 갑은 을돈 100억을 1년간 활용했죠. 그 대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당이득이에요. 잘못해주는 이행 지체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을은 등기 말소하겠죠. 목적물 넘겨야겠죠. 그동안 사용이 과실까지 반환한다. 이게 원상회복. 잘잘못 따진 게 아니다.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선의하기 불문하고 받은 것부 전부를 반환한다. 이게 동시행인데 다음. 그럼 이제 누가 잘못했어요? 을이 잘못했죠. 잘못은 뭘로 청구한다? 이 손해배상. 그래서 갑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을은
손해배상 의무까지 생기고 이 전부가 다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보라색 얘가 원상의 보호 잘못을 따진 거 아니다. 잘못은 뭘로 따져요? 빨강색 손해배상 그리고 이 전부가 다 동시에 이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지의 3자 보호되는데 악의도 보호됩니다. 그럼 자 우리 판례가 특이하게 해지의 3자로 보호되려면 등기해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 이거. 외우세요. 해삼 등기한다. 그러니까 다른 3자는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비통착사강 등기 필요 없어요. 아까 제3자를 계약 3자 등기 필요 없어요. 유독 해지의 3자만 뭘 요한다? 등기. 그러니까 외우세요. 해삼 등기 외우세요. 유독 해지의 3자만 뭘 요한다? 등기. 해삼 등기. 그럼 등기했다면 아까 해지되기 전에는 악의도 보호됩니다. 악의. 근데 우리 판례가 해지 후에는 선의까지 제3자를 보호를 확대해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방금처럼 우리 중도금만 줬거든요. 근데 갑이 을을 신뢰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깁니다. 잔금도 못 받았는데 등기를 넘겨요. 그리고 잔금은 나중에 잘 주세요 그랬죠. 그럼 일단 을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자 을이 이걸 다시 병에게 팝니다. 또 다른 사건. 자 을이 병에게 금전을 차용해요. 소비대차. 또 다른 사건. 만약 이게 주택이라면 을이 병에게 주택임대차야 합니다.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3억을 받았어요. 그럼 을에게는 세 경우 다 돈이 들어왔죠. 매매대금 을에게 들어왔고 차용금 들어왔고 보증금 3억 들어왔죠. 그럼 을은 잔금은 줘야 안 줘요. 그러니까 안 주니까 공부한다. 안 주니까 공부합니다. 안 줘서 채무불리해. 그래서 갑이 상당 기간 채무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해지하면 행인실효 소급의 실효가 되니까 이때부터 계약이 실효가 되죠. 그러니까 을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병들은 처음부터 아무 권한 없는 자와 이해관계 맺었어요. 그래도 해지의 3자로 보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지되기 전에 관계 맺었으니까. 자, 그럼 결론. 그럼 이 병들은 해지의 3자로 보호된다요, 안 된다요? 자, 결론. 이 병들은 현재 해지의 3자로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요? 등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동그라미 5번이 없죠? 동그라미 5번이 없죠? 왜 없죠? 제가 일부러 빼먹은 거 이게. 그래서 얘가 보호되려면 매매했잖아요. 그럼 해지되기 전에 소유권 등기를 써야 돼요. 아니면 가등기라도 하든가. 이 등기해야 돼 이게. 얘가 보호되려면 금전 소비대차 있죠? 그럼 병은 채무자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하거나 아니면 이 부동산을 목적물을 압류감류 등기해야 된다. 이 병은 등기 대신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취득했어야 돼요. 이렇게 등기 등 완벽한 권리를 갖춰야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야 보호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은 5번이라 해지되기 전이죠? 그럼 악의도 보호된다. 너 하는 짓이 해지될지 병이 알았대요. 그래도 보호됩니다. 다 이제 해지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해지 후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우리 병에게 이제 팔았어요. 8번째 팔았어요. 그 등기하면 이 해지 후 3자는 선의만 보호해줘요. 선의만. 해지 전에는 악의도 보호되지만 해지 후에는 누구만? 선의만 보호한다. 다 뭐 해야 돼요? 다 등기했을 때. 그럼 만약에 누가 잔금 채권을 압류가압류했다. 그럼 채권 등기 못하죠. 그러니까 이자는 보호 안 돼요. 등기 못하니까. 근데 여기처럼 부동산을 압류가압류는 등기했단 말이거든요. 얘는 보호됩니다. 근데 채권은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의 이해관계 맺으면 보호 안 됩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해삼 등기.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집은 338페이지입니다. 문제집은 338페이지. 자, 64번 종합문제 어렵습니다. 다음 중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거. 그럼 4번이죠. 이행불능.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은 다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책임은 135조. 이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됩니다. 상선무. 2번.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 책임도 무과실 책임이죠. 3번. 물건 하자로 인한 매도인 담보 책임은 물건 하자도 무과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다 무과실해야 됩니다. 이제 4번이 과실이 있어야 되죠. 5번은 X. 5번은 시험에 안 나와 몰라도 돼요. X. 예,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기출지문이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10년에 한 번 나온 거 안 본다 했습니다. 그거 몰라도 답 찾는데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자, 65번. 다음 중 법정해제 원인이 아닌 겁니까? 1번, 2번 다 법정해제 가능하죠. 3번이 정답이네요. 해제는 주대인 의무를 불이행할 때 하죠. 3번처럼 부수적 채무 불이행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해제는 못하고. 답이 3번. 4번 정기이행의 경우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죠. 5번도 아까 했죠. 일방이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자, 66번. 계약 해제를 위한 최고 설명 옳지 못한 겁니까? 1번. 이행 지시를 이유로 하는 해제를 위해서는 상당액을 정해서 최고해야 되죠. 근데 2번. 최고 기간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도 또 그다음 최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일단 최고로 효력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상당 기간 지나면 해지할 수 있다. 3번. 매도인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지하기 위해서 매수인이 최고 요하지 않죠. 그다음 반대급부가 자기 채무 제공 필요 없다. 4번. 정기이행의 경우 해제를 위해서 최고 요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그러니까 맞았습니다. 그 뒤에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 되죠. 해제한다고 말해야 되죠. 그 뒤에 요하지 않다가 틀렸습니다. 최고를 요하지 않죠. 해제한다고 말은 해야 돼요. 5번. 일방인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상대방은 첫째 이행기 전, 둘째 최고 없이, 셋째 이행 제공이 자기 판대 채무 이행 제공 없이. 정확히 맞았죠. 다 해지할 수 있다. 답이 4번입니다. 다음 68 잠깐 이거 좀 볼게요.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자, 순서상 아까 해지의 3자 보호 제가 하나 빼먹었습니다. 갑토지를 을과 매매했는데 우리 돈 안 줍니다. 그래서 갑원들에게 등기 넘기지 않아요. 여전히 토지는 갑소유인데 우리 건물 짓고 그럼 토지는 을소유 아니고 갑소유죠? 토지는 갑소유, 건물은 을소유. 근데 우리 평에게 토지를 팔고 등기를 넘기면 건물은 병소유입니다. 근데 우리 끝까지 돈을 주지 않으니까 갑이 토지 매매를 해제했다. 그리고 건물 철거해 그랬죠. 근데 건물이 병소유네야 철거해. 그러니까 병이 너 해삼 등기 들어봤니? 난 너가 해제하기 전에 등기한 사람이야. 해제 3자로 보호되니까 철거 못해 그랬죠. 그럼 병이 해제 3자로 보호됩니까? 지금 뭘 해제했죠? 토지 매매를 해제했죠. 그럼 보호되려면 토지를 사서 등기해야 돼요. 토지를 해제했으니까 토지를 사서 등기해야 됩니다. 토지하고 건물은 목적물이 완전히 다르죠. 보호되지 않는다.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를 해제했으니까 토지를 사야 보호되는 것이고 건물 매수인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68번 보세요. 68번 해제권 행사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해제권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현의 형성권이고 2번 해제 의사표시도 도달주의죠. 도달 후에 처리할 수 없다. 3번 당사자가 여러 명 수인인 경우에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그 말이 전원에 대하여 맞습니다. 4번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1인이 해제권을 잃으면 소멸하면 그럼 다른 당사자도 해제권을 소멸한다죠. 불가분성. 잃지 않는다 틀렸죠. 잃는다. 불가분성. 답이 4번이고 5번 매매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고 여러 명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들이 계약 해제하려면 상속인들 전원 맞았죠. 불가분성. 전원이 해제해서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3, 4, 5가 불가분성이고 정답은 4번입니다. 오른쪽에 70번 오세요.
7번 법정 해제 틀린 겁니까? 자, 1번 했고 읽어보세요. 2번 일방 채무가 그의 책임인 사이로 자 이행불능 동남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상대방이 해제를 반드시 그 다음 반대급부 제공 필요하고 틀렸죠. 필요하지 않고 최고해야 한다 틀렸죠. 최고해야 않는다. 여전다. 아까 했잖아요. 이행불능이라 최고 없이 반대 채무 이행 제공 없이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이 할 수 있다. 3번 계약 성질에 의해서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걸 네 글자로 정기행위. 다음 최고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맞습니다. 4번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 미치지 않죠. 그 말은 해지하고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아까 그죠? 해지하고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551조 별개입니다. 자, 5번 자 매도인이 계약의 자 해지 후 동그라미세요. 해지 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 동그라미. 그럼 이거 우리가 착오에서 외웠죠. 해치할 수 있다. 외웠습니까? 기억나죠? 외우니까 기억나잖아요.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기시면 72번 보겠습니다. 72번 계약 해지 효과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계약이자 합의 해제 동그라미. 그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었죠. 자, 합의 해제는 해제 계약이죠. 특약 없으면 이자 X, 손해배상 X. 합의 해제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반환을 금전에 그 받은 날부터 이자 부처 지급할 의무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2번 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도인은 동그라미 쳐요. 받은 날 동그라미 해지한 날 X 받은 날로부터 남돈을 활용했죠.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부처 가산합니다. 3번 계약 해지 효과로 반환할 이익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로 쳐보세요. 자, 가로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이하기를 불문하고 가로 맞았습니다. 아까 해제는 원상회복은 잘잘못 따진 게 아니라 했죠. 여기 원상회복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선이하게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한다 했던 겁니다. 자, 4번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수인에게 맞춰진 후 계약이 그 다음 해지 동그라미 해지했어요. 나가리. 그럼 나가리는 말소 등기 없이 기억납니까? 깊이 혼나 나가리 말소 등기 없이 해지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하여야가 틀렸죠. 등기 없이 자동으로 복귀된다. 예, 답이 4번이고 5번 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도인은 자 받은 날 동그라미 받은 날 맞아요. 무슨 공법처럼 무슨 받은 다음날 그런 거 없어요. 받은 날 맞습니다.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데 이 반환 의무 이행 지체가 아니라 부당이 됐던 거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잘못했죠. 을이 잘못해도 갑은 이자를 가산하죠. 그러니까 이 이자는 이행 지체 잘못한 게 아니라 아까 100억을 받고 1년 후에 해지했으니까 을돈 100억을 1년 활용했죠. 그 대가인 부당이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맞았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4번 오세요. 계약 해제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계약 해제로 계약은 자 처음부터 동그라미 소구봐요. 없었던 것으로 되고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일종의 부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효과 3번 갑을병으로 토지가 순차 매각되어 병에게 이전 자 등기 동그라미 그럼 해삼 등기하면 삼자보됩니다. 등기가 된 경우 갑은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도 병은 등기했으니까 보되죠. 그래서 병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병은 보호되니까 등기를 취득한다. 4번 해지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에 기초해서 자 해지 후 동그라미 그럼 여기죠?
아까 해지 후에는 누구만? 선의만 보호된다.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의관계 맺은 제3자는 자, 선의 동그라미 쳐요. 그 뒤 악의 불문하고 틀렸죠? 선의인 경우에 하나예요. 악의 불문 틀렸어요. 그 다음 해지 후하여 영향받지 않다가 보호된다. 그러면 여기 선의만 보호된다죠. 5번 했고 자 위에 4번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중복된 지문은 가급적 생략합니다. 넘어가면 자 76번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는 자 그럼 해삼등기 등기해야 됩니다. 기억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동그라미 아까 수익자는 민법 전체에서 보호되는 3자 아니다. 기억 틀렸어요. 니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자로부터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다시 건물을 매수하고 잘 보세요. 무허가 건물 건축물 자 D장 동그라미 등기입니까? 대장입니까? 대장 보호 안 돼요. 해삼 등기만 보됩니다. 대장 X. 그리고 니은 아직 심이 안 나왔죠. 자 디귿은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하죠? 디귿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채권 등기 모대 보호 안 된다. 채권 등기에서 모대에서 보호 안 된다. 디귿은 계약 해지로 소멸되는 채권 동그라미 채권 본 순간 보호 안 됩니다. 리을 해제 의사 표시 있은 후 동그라미 그럼 여기네요. 해지 후에는 선의만 후 그 해지에 기한 말소 등기 있기 전에 이의관계를 갖게 된 선의 동그라미 선의 3자가 등기했죠. 보호되네요. 리을은 정답. 다음 미음은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할까요? 미음은 뭐가 중요해요? 가압류? 가압류가 아니죠. 여기 보세요. 채권을 가압류하면 보호 안 되죠. 여기 부동산을 가압류야 보호되죠. 그러니까 뭐를 가압류했는가? 그럼 미음 채무자 책임지 사이에 된 계약에 기한 동그라미 쳐요. 급부 목적물 동그라미 가압류. 이게 부동산을 가압류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부동산을 가압류. 그러니까 보호되는 거죠. 등기했으니까. 미음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에 신축된 자 동그라미 쳐요. 건물 매수한 자 동그라미 그러면 토지를 해지하니까 건물 매수인은 보호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정답이 몇 번이죠? 2번 2개. 리을과 미음 2개입니다. 근데 여기 지문처럼 옳은 거 몇 개인가? 1개, 2개, 3개 이렇게 시험이 안 나온다 해서 지금 이런 시험 안 나옵니다. 정답이 2개잖아요. 리을 미음이죠. 리을 미음. 근데 나는 기억 리을을 찍어서 2개로 맞추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안 나오면 되죠. 오른쪽 7번처럼 기억 리을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77번. 자, 77번. 항상 소유자의 습관적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갑소유 X토지 동그라미 쳐요. 그 뒤에 을소유 Y주택 동그라미에 대한 교환 동그라미 교환 계약에 따라 각각 동그라미 쳐요.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등기가 맞춰진 후 계약이 해제 동그라미 해제. 그럼 등기했죠? 그럼 해지되었다.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까? 그럼 해삼 등기하면 해제되기 전에 등기하면 악의도 보호되고 해제한 후에 등기하면 선의만. 기억 해제 전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자 등기 동그라미 보호된다. 니은은 둘째 줄에 가등기 동그라미 보호된다. 디귿 계약 해제 전 갑으로부터 Y수 임차하여 대항력 동그라미 보호된다. 이 대항력권. 이미 정답은 3번 나왔죠. 리을 계약 해제 전 X 토지죠. 토지상의 을이 신축한 다음 동그라미 쳐요. 건물 매수한 자 동그라미 그럼 보호 안 된다. 미음 계약자 해제 후 동그라미 해제 후 병이 해제 사실 알고 동그라미 알고 그럼 보호 안 돼요. 해제 후는 누구만? 선의만.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많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시 10분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